김철수는 작은 정비소 안에서 기름때 묻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딸 민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아빠, 지우 졸업식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학교 강당이 너무 좁아서 가족 초청에 제한이 있대요. 죄송하지만 엄마랑 저만 참석할게요. 철수는 메시지를 2번, 3번 다시 읽었다. 손자 지우가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뜻깊은 날인데 정작 할아버지인 자신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시지 행간에는 작업복 차림의 정비공 아버지로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철수는 거실에서 사위 준호와 마주쳤다. 대기업 과장인 준호는 언제나 반듯하게 달인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버님 졸업식 건으로 민지가 말씀드렸죠. 요즘 대학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격식을 많이 따지거든요. 학부모들 복장이며 신분이며 아시죠? 준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철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40년간 온갖 자동차를 고쳐온 거친 손과 몸에 밴기름 냄새, 낡은 작업복 차림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보니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이 보였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흔적이었건만 이제는 숨겨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 졸업식 당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 문을 열었다. 할 일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집에 있으면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될 것 같았다. 오전 10시면 졸업식이 시작될 텐데 자신은 여기서 라디오나 들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부모님들의 감격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라디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다. 철수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40년치기 친구 박영수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철수야, 오늘 손자 졸업식이지. 축하한다. 어서 준비해서 가자. 박 씨는 철수가 평상복 차림인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왜 아직도 그 꼴이야? 빨리 양복 입고 나가야지. 그게. 철수는 말끝을 흐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뭔 소리야? 손자 대학 졸업인데 할아버지가 안 간다고. 무슨 일 있냐?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앞에서도 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박 씨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너 정말 이상하다.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 들어보겠어. 오후 3시쯤 철수의 휴대폰에 단체 메시지가 왔다. 민지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졸업식 사진들이었다. 지우가 검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마지막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다. 지우를 가운데 두고 민지와 준호,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까지 매명이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할아버지, 김철수의 자리는 없었다. 철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없어도 완전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알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다. 30년간 운영해온 정비소와 오래된 집의 매매 상담을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정비소 부지만 해도 꽤 괜찮은 입지라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요.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은 보통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소식이 퍼졌는지 인지가 급히 찾아왔다. 뒤따라 준호도 들어섰다. 둘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빠, 정비소 팔고 집도 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해. 철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우 졸업식 때는 상의 없이 빼놨으면서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요즘 분위기가 워낙. 민지가 끼어들었다. 아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우 결혼 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철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딸과 사위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자산 목록의 한 항목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는 배제하고 재산만 남겨두길 원하는 것이었다. 참 웃기는 일이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쏙 빼놓고서는 내 재산만 필요하다는 거냐? 아빠,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너희 뒷바라지 했어. 민지 대학 등록금부터 지우 과외비까지 다 내가 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체면 떨어진다고 할아버지를 졸업식에서 빼버리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위기가 어떻고 격식이 어떻고 그 분위기 속에 40년간 땀 흘려 번 내 돈으로 키운 손자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민지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에게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살겠다. 2달 후 철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맑은솔 실버타운의 작은 원룸에 마지막 짐을 내려놓았다. 창문 너머로 푸른 산자락이 보였고 도시의 매연 대신 맑은 공기가 폐속 깊이 스며들었다. 바다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입주 둘째 날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영희 할머니였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떤 일 하셨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예상했던 어색한 침묵이나 시선 회피는 없었다. 대신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관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아, 대단하시네요. 기술자시구나. 손재주가 좋으시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마침 관리실에서 시설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철수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기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원예 수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철수는 묘한 기쁨을 느꼈다. 정말 정교하게 하시네요. 뿌리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40년간 정밀한 기계에 부품을 다뤄온 손놀림이 연약한 식물을 돌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부품을 점검하듯 세심하게 잎사귀를 살폈다. 한 달이 지나자 철수의 토마토는 다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랐다. 작은 노란 꽃이 피기 시작했고 곧 초록색 열매가 맺혔다. 철수 씨 손재주가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동료 수강생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관리소장은 외부 업체를 부르려 했지만 철수가 나섰다. 한번 봐드릴까요? 30분 후 엘리베이터는 다시 정상 작동했다. 간단한 센서 문제였지만 철수의 경험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철수 씨 덕분에 수리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을 찾은 것 같았다. 6개월 후 실버타운에서는 창립 기념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철수는 자원에서 무대 음향 장비 점검을 맡았다. 마이크 하나하나의 음질을 확인하고 스피커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은 마치 정밀한 엔진을 조율하는 것 같았다. 철수 씨 덕분에 음향이 완벽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세요? 음악회 준비위원들이 감탄했다. 예전에 정비소에서 라디오며 각종 전자장비도 많이 다뤄봤거든요. 원리는 비슷해요. 음악회 당일 철수는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공연을 감상했다. 옆에는 영희 할머니가, 뒷자리에는 원예 수업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철수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실버타운 합창단이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했다.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 안 와?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로부터 온 전화였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지우가 드디어 취업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할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민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6개월 전에 그 일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다. 철수는 무대 위 합창단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우에게 전해줘.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고 지우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오라고. 할아버지는 40년간 정비공으로 살아왔고 그걸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해줘.
전화 너머로 민지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빠, 죄송해요. 그때 정말 됐어.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우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다리겠어. 전화를 끊고 철수는 다시 무대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었다. 서투르지만 애절한 선율이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박 할아버지가 뒤에서 속삭였다. 철수 형, 가족이 찾아와도 좋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음악회가 끝나고 모두들 박수를 치며 일어섰다. 철수도 함께 박수를 쳤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되었다.